주식으로 돈 벌기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일까요?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연령별 수익률을 보면 10대가 3.18%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국내 주식 수익률은 1%도 채 되질 않았습니다. 10대가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이유는 부모가 투자하고 있는 우량주들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회전율이 높은 20대는 수익이 가장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주식 분석에서도 주식 명언처럼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것보다 가만히 놔두는 것이 실제 수익이 가장 높다는 것을 계속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은 타이밍을 이기지 못하며 단타를 노리는 것보다 그냥 우량주에 묵혀두는 것이 결국 시간이 흘렀을 때 가장 큰 수익을 낸다는 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뉴스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과 기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량주 사서 사고팔기를 반복하지 말고 묵혀두고 잊어라는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이것은 서두에서 살펴본 걸로 마무리하고 다른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급락에 베팅하지 않는다입니다. 급락하면 다들 줍줍하기 급급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주들이 급락을 하면 줍줍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허나 급락하는 당일날 줍줍하시면 골로 갑니다. 초우량주들이 급락하는 경우는 1년에 몇 번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내어 한동안 주가가 약세를 나타낸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러니 당일날 사지 말고 하락 추세가 멈추고 최소 5거래일 이상 박스권을 만들어낼 때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횡보 기간이 하락이 멈춘 것인지 하락을 위한 숨고르기인지는 명확한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 캔들을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주들은 차트가 되게 정직하게 흘러가니까요. 이와 관련해선 추천 영상을 띄워드릴 테니까 함께 시청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코스닥보단 코스피 비중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스피 200 비중이 높습니다. 주위에 주식을 오랜 기간 하는 사람들 중에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 대부분이 코스닥 종목에 투자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주식을 물어보면 자기만의 철학이 굳건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코스피는 재미없어. 코스닥은 한방 있는데 말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코스피가 안전하니 좋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코스피 안전한 거 알지? 근데 반대로 물리면 장기간 안 돌아와. 라고 말합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하나같이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은 자기가 돈 벌었다고 막 신나서 말하지 않습니다. 돈 벌었다 하면 욕먹을 것 같고 괜히 한턱 쏴라 하고 그 돈으로 왜 자기는 안 챙겨주냐며 그런 생색들, 대도 안 한 소리들 듣기 싫어서 돈 벌었다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코스닥으로 돈 버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코스닥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재무가 아주 건전한 코스닥 내 우량주에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식으로 꾸준히 돈 번 사람들은 자극적인 코스닥에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코스닥으로 그 주식이 급등을 했다고 칩시다. 자기 돈이 들어가 있는 이상 급등을 하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안 팔고 놔두고 있다가 급락이 얻어터지고 회복하겠지 싶어 가만히 놔두다가 돈 다 잃습니다. 늘 패턴 똑같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조금 느린데 추세가 일정하고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할 시간이 길죠. 꼭 명심하세요. 누구나 안전하게 고수익으로 돈 버는 방법은 다음 순입니다. 코스닥, 코스닥 우량주, 코스피, 코스피 200, 코스피 10 이 순입니다. 이 순서로 투자하면 돈 버는 시간은 역순으로 느린데 결국 안전하게 오랜 기간 수익을 내는 것은 결국 이 순서입니다. 셋째,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대부분의 자산을 주식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존리가 방송 나올 때마다 젊을수록 자산의 100%를 주식에 넣으라고 말합니다. 존리는 대놓고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그때마다 방송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이니 참고만 하라고 말이죠. 존리는 돈 버는 방법을 대놓고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100%를 다 넣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겁니다. 허나 당장의 생활비를 제외하곤 주식에 다 투자하는 것은 정말로 이로운 투자법입니다. 쓸데없는 주식에 넣지 않으면 당연히 매우 이롭죠. 앞서 말씀드린 코스피 200 기업에 정말 몇 년간 계속 넣어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저도 이것을 진작에 깨달았다면 지금쯤 자산이 몇 배로 더 커졌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투자 자산 중에서 수익이 가장 높은 것은 주식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세요. 매 순간이 힘이 들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답은 그냥 묵혀둘 걸이라는 것을요. 여유가 있을 때 넣으란 말은 불타기를 하든 물타기를 하든 모두 해당이 됩니다. 사람들이 물타기는 잘하는데 불타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타기든 물타기든 내 자산의 원래 가치는 동일하니까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수익률 변화에 착각하지 마시고 초우량주라면 여유가 있을 때마다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골로 가는 잡주 말고요. 넷째, 동일한 테마에 모두 넣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에도 돈 넣고 네이버에도 돈 넣고 하지 마십시오. 또 삼성전자에도 돈 넣고 LG전자에도 돈 넣고 하지 마십시오. 삼성전자, LG전자 중에 하나, 네이버, 카카오 중에 하나, 셀트리온, LG 화학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테마를 나눠서 돈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테마는 장기로 갈수록 그 산업이 성장해서 외인 기관 등의 자금이 몰리기 때문에 결국 수익이 유사합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한 테마에 2개 이상 넣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닌데. 난 네이버 떨어지면 카카오 살 건데. 그리고 카카오에서 돈 따면 다시 네이버 살 건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대의 수익률이 얼마죠? 다섯째, 분산 투자를 10종목 이상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6개 이상도 솔직히 과하다고 봅니다. 분산 투자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어서 좋아요는 EBS 방송에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위험도 줄고 수익도 없습니다. 분산 투자에서 위험을 줄이려거든 잡주에 투자할 때의 내용입니다. 분산 투자가 능사는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머지않아 각종 방송가에서도 분산 투자가 답이 아니라고 너도 나도 말할 겁니다. 여섯째, PR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PR의 저평가 종목을 고르는 기본 조건이긴 하지만 주가의 방향성과 탄력에는 PR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PR은 이론적으로 10, 20 정도가 적정 수준입니다. 10 미만은 매우 저평가라고 봅니다. 헌데 참고만 하시되 50 이상 넘어가면 그냥 좀 과하네 라고 생각하시고 70 이상 넘어가면 투자를 보류하는 정도로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생뚱맞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정신을 만듭니다. 내 돈이 들어가 있는 이상 급등과 급락을 하면 애초에 세웠던 주식 가치관이 무너져서 충동 매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대가 그런 경향이 매우 심하죠. 나이가 들수록 충동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20대보다 건강해서라기보다는 연륜에서 나오는 기다림의 미학이란 것이 더 강한 법이죠. 꼭 운동하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상 내 주식 기술을 찬찬히 풀어서 설명드렸으니까 반복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보고 나눌수록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앞으로도 돈 되는 정보 계속 올릴 테니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하시고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